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2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텍스트로 해서 이번 학기 시작하는 문을 열고 있는데요. 1교시에는 이 논문이 전반적으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2장 나오게 되겠죠. 행위의 문제와 다문화 교육. 행위의 문제와 다문화 교육입니다. 2장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이제 제가 이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윤리인성교육 전공이기도 하고요. 강사 신분이기 때문에 이 좀 촬영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스튜디오를 섭외를 해가지고 좀 좋은 환경에서 선생님들께 뭐 사전 제작한 이런 영상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일 텐데, 좀 그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교실 강의와 비슷한 형태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화이트보드 판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없도록 제가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1차시 강의 찍고 나서 이렇게 한번 돌리면서 검수를 해보니까 블라인드를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로 빛이 들어와서 조금씩 선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2차시 때는 최대한 어깨에 이렇게 해서 찍고 있는데, 지금 또 찍는 사이에 저희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사선이 생기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장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요. 한번 읽으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판서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이란 무엇인지, 옳음이나 그름 등과 같은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과이다. 1교시 때 말씀드렸죠. 철학의 분과 학문에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있고 가치론의 하위 분과로 윤리학이 있는 것이죠. 윤리학은 행위, 결과, 성품,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평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상황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행위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행위의 문제와 다문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행위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교시의 화면 책 표지를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책의 저자입니다.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의 주장에 따르면 행위는 크게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의 구분, 이 구분에는 우리가 당연히 동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각 사회마다 이 단어라든지 언어를 사용하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두 학자가 굉장히 훌륭한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행위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구분을 해두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 특히 뭐 동양 문화권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 부분 조금 체크를 해두었다가 사실 어떤 학자의 주장을 인용해 가면서 글을 쓰게 되지만 그대로 쓰지는 않고 조금 변형을 시도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읽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새롭게 수정한 구분법은 쓰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행위에는 의무적 행위와 선택적 행위가 있는데 선택적 행위는 다시 중립적 행위와 초과 의무적 행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옳다는 말 속에 중립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의 용례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That's right. 그거 옳아. 중립적으로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52쪽으로 넘어가서요.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행위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법은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다 적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만이나 피전은 옳은이라는 용어를 의무적인 행위와 선택적인 행위에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의미에서 옳은이라는 용어는 의무적인 행위의 범주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이만과 피전은 초과 의무적인 행위를 단순히 선택적 행위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과 의무라고 하면 굉장히 숭고한 행위들이잖아요. 물론 초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의 수행이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분류한 바가 일정 부분 이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초과 의무적 행위를 단순히 선택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행위가 가지는 도덕적 면모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포이만과 피저의 행위 구분법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구분법 제가 수정한 거고요. 우선 1번, 2번을 좀 바꿔서 써볼게요. 크게는 허용 불가능한 것과 허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옳음, 그름이라고 하는 말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허용 불가능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른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 가르치시는 거에 있어서 지금 국제적인 이슈 하나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고력을 촉진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간인들 대상으로 한 총격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런 것이 기록으로만 남았다고 한다면 뭐 문자된 기록으로 전 사람들 말로 전해져가지고 글로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핸드폰 기기가 발달해 있으니까 좀 처참하긴 하지만 정말 그 끔찍한 모습이 생생하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바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뭐 가족 이제 도피하고 있던 도중에 총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장면들까지 생생하게 지금 담기고 있잖아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죽이는 행위, 살인 행위, 이것은 그른 행위이고 허용 불가능한 행위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비교적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 허용 가능한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세심히 나누어 보아야 할 텐데요. 여기 이제 허용 가능한 행위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택적 행위와 옳은 행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택적 행위라고 하는 건 중립적 행위죠. 아까 철학의 분과 학문 중에 가치론 속에 윤리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가치의 종류에는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가치, 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가치 중립적인 사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현상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치아 건강을 위해 가지고 양치를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것 당연히 해야죠. 자신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 즉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 같은 거는 또 조금 본인이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육아한다고 굉장히 조금 바쁘지 않습니까? 아이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이제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보채고 이런 시간에는 아이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한다고 제 밥 먹을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제대로 좀 씻고 옷가짐을 갖추고 나가기가 굉장히 바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보통 학교에 출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양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근해서 양치하러 화장실 가기 전까지 어떤 선생님과도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하게 제가 원합니다. 뭐 요즘은 마스크를 대부분 끼고 있어서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지만 혹시 뭐 업무적인 이야기로 말을 걸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말을 하다가 불쾌한 그런 상황을 조금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뭐 양치를 하루에 3번 해야 된다. 3분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선택적인 행위죠. 자기 치아 건강 이걸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용 가능하고 양치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이런 중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선택적 행위 말고도 옳은 행위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행위와 반대되는 옳은 행위, 이것도 허용 가능한 행위의 구분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저자들 굉장히 훌륭한 저자 두 분이 했던 분류법에서 제가 조금 바꾸어 가지고 허용 가능한 것을 선택적인 거를 따로 빼고 옳은 행위를 반대 또 다른 허용 가능한 행위의 하나의 축으로 넣는 이런 시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옳은 행위를 또다시 2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의무 행위와 초과 의무 행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택적인 행위는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을 내리지가 않죠. 같이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옳은 행위는 그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의무인 행위다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과 조금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은 초과 의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초과 의무를 선택적 행위 안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선택 안 해도 돼 이런 측면이 조금 너무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옳은 행위 중에서도 조금 더 숭고한 거다 이렇게 넣으면 이 초과 의무 행위가 가지는 가치가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분류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갔는데 옳은 행위 속에서 의무인 행위와 초과 의무인 행위가 정확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의무는 당위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 가해질 수 있겠죠. 아니 금수도 아니고 인간인데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저런 의무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을 때 비난이 가해지는 행위를 의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초과 의무적 행위는 옳은 행위이긴 한데 그거 수행하는데 대단한 노력이라든지 시간이 들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행위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과정에서
뭐 예전에도 전쟁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적군이 진격해올 때 진격해오는 시간을 최대한 늦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강을 연결시키고 있는 다리를 폭파시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근데 폭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원격으로 폭파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장소에 한 명 누군가가 남아서 다리와 함께 폭파되면서 산화해서 희생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도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침략해오는 시간을 많이 늦추는데 실제로 기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고맙고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선택을 한 사람은 한 명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군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군인들이 자신을 희생했던 다른 병사와 다르게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군인들을 대상으로 비판이라든지 비난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숭고한 행동, 이것은 했을 때 칭송의 대상이 되는 걸 초과 의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보았을 땐 누구나 해야만 하는 거니까 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의무적 행위. 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일정 부분 희생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을 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게 초과 의무적인 행위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행위의 그 여러 가지 구분을 한 다음에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행위는 어떤 지점에 놓이게 될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작업일 것 같습니다. 352페이지 행위 구분하는 거 두 가지 도식화한 게 있고 아래에 있는 도식화가 제가 이제 변형한 도식화니까요. 그 아래 부분을 한번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식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가능한 행위는 의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선택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기에 위와 같은 수정된 구분법이 보다 명료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학이라든지 인간의 행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르게 구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하시고 그것에 맞는 근거를 잘 쓰시면 그게 또 좋은 논문이 되는 거니까요. 또한 초과 의무적 행위를 중립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선택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위의 범주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행위가 가지는 도덕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고요. 이런 수정된 구분법 아래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둔 행위는 어떤 지점에 위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논의하고 있습니다. 3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할 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둔 행위 및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이나 배려의 태도는 허용 불가능한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의 태도를 베풀어라. 그런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극단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의 입장. 여기서는 무조건 자기 문화대로만 하자. 이런 게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한번 언급을 해본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배척의 태도를 보이는 예외적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입장은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자문화 중심주의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편적으로 잘 계몽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게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나가자. 이건 당연히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허용 가능 부분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럼 허용 가능에는 선택과 옳은 행위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둔 행위는 허용 가능한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과연 선택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된 행위의 구분법에 따르자면 선택적 행위는 중립적 행위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같이 평가를 하지 않는 우리 삶의 다양한 현상적인 일들, 중립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여기 나왔네요.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한다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금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가치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행위들은 중립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를 내리면서도 중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와 연관되는 것들, 정신적인 가치가 아닌 것은 가치 평가를 내리면서도 중립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가치 평가라는 건 도덕적인 의미에서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한 중립적 행위, 선택적 행위의 영역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과연 넣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는 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견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르지만 평등하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습 속에서 개방성이라든지 포용성, 연대성과 유대감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의 존중을 지향하는 자세는 단순한 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당위의 영역 속에 포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 다문화 교육 교재 속에서 진술되는 문장의 양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가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도덕 판단, 윤리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위, 옳은 행위의 영역으로 넣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위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선택적인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당위의 차원에서 옳은 행위의 범주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위를 갈라치기 했을 때 허용 불가능한 것과 허용 가능한 것으로 나눈 이후에 기본적으로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에서 지향해야 될 행위, 이것은 허용 가능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허용 가능이 선택적인 행위와 옳은 행위로 나누어진다고 보았을 때 이런 행위를 합시다, 해야 한다, 바람직합니다 말한다는 이 수로 문제를 고려해 볼 때만 해도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행위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 이까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텐데요. 의무와 초과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쉽게 구분해 보자고 하면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인 비난이 가해지는 행위. 그것과 다르게 초과 의무는 레벨, 층위가 조금 더 높은 숭고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일정 부분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행했을 때
칭송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는 또 조금 더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셨다가 의무일지, 초과 의무일지 이것을 살펴보는 논의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